네, 퇴근길 라이브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저희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약간의 좀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듣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화그룹 대표님. 주주연대 김현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저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화그룹 주주연대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주주님들이 예, 많은 마음고생을 지금도 겪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10일 날 5월 10일 김영준 그리고 김성규 전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되고 예,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고 음,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고 그리고 12일 날 사상 초유의 사태죠. 거래 재개 당일 장중재 정지. 예, 그 이후에 이제 180일이 지났고 지금은 세 종목 다 상장 폐지 결정을 맞은 상태입니다. 예, 이화그룹 3사 중에 코스피인 EID는 일단 감독기관, 심사기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 결정 자체를 이제 마지막 심사죠.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 예,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이화전기와 그다음에 이트로는 코스닥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3심제예요. 그래서 1심은 상장 폐지 결정을 맞은 상태입니다. 1심이요. 예, 그래서 이제 2심하고 3심이 남았는데 예. 사실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예, 상장 폐지 결정을 맞은 건 확실하니까요. 지금 2심은 언제예요? 그 일정이 잡혔습니까 지금? 일단 속개 공시 흔히 말하는 유예 기간은 받아놨습니다. 예. 근데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대 입장에서는 이 유예 기간 동안 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발버둥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엔 지분율 결집이죠. 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그 많은 이제 언론이나 또 외신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좀 여쭤보지 현재 이제 피해를 본 이화그룹 주주 규모와 네,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 상황 네, 예,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좀 피해가 좀 커졌나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좀 첫 단추일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네, 시작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피해 주주 규모는 일단 38만 명이 다 묶여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 38만 명이요? 네, 이트론, EID, 이화전기 네. 38만 명이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은 대략적으로 1조 원이라고 추산됩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경제적 자산이 다 동결당했고 네. 그냥 보편적인 경제적 틀에 봐서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예.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랑 동일하죠. 사실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자산을 모아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의 가치는 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이 전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180일 동안 제가 이 연대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건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죽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혼 그리고 가정 파탄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왜 그렇게 피해가 커졌는지에 대한 예.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화그룹의 조직적 범죄지요. 일단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실질사주로 의심받고 있고 전과 이범입니다. 네. 경제사범이에요. 아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주주들 몰랐던 얘기들이죠. 분명히 회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공지에 이런 얘기가 떠요.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전직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지에 그렇게 밝혀요. 주주들은 그 말을 믿었죠. 관계가 없나 보다. 예.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실질 사주 주식을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화그룹 3사를 지배하면서
800억 가량의 돈을 배임 및 횡령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정지를 당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2차 전지 리튬 사업으로 EID에서 이화그룹 3사에서 EID에서 이제 리튬 사업을 진행하겠다. 한참 또 리튬 사업이 뭐 2차 전지 예, 그렇죠. 관련해서 예. 초반에 한참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순환 출자 구조다 보니 EID, 이트론, 이화전기는 같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주가 움직임이 그랬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한 세력의 조작이죠. 어. 세력들의 조작이죠. 알고 봤더니 지금 돌이켜 보면 리튬 사업도 제가 이제 직접 들어서 하는데 256억 원을 리튬 사업에 계약금을 넣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녹취록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8월달에 임시주총 때 그 당시 임시대표였던 김도국 지금도 허위공시 담당자가 지금도 이사예요. 아, 그때 당시에 허위 공시했던 사람이 허위공시 이사예요. 그 당시에는 임시 대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주님들이 물어봤죠. 리튬 사업 어떻게 됐냐고. 예. 그랬더니 3천만 원 계약금으로 넣은 게 전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리튬 3천만 사업 원? 예, 256억 원이 3천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노렸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38만 명은 피해를 입었고 예.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두 집단이죠. 아시다시피 이화그룹 김영준 그의 일가들과 그리고 메리츠증권이죠. 그 둘만 살아나갔죠. 그리고 나머지는 38만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화그룹 측이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피해 확산의 원인은 당연히 현재 한국 증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 간의 카르텔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저희 김현 대표님께서 지난 한 4개월 전에 이제 네, SML 맞습니다. 나오셔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화전기 사태가 도대체 이화그룹 사태가 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지금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지금 왔느냐 이렇게 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네. 자, 이화그룹 사태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네, 네. 될까요? 예. 네. 일단 이화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구조죠. 약간 쉽게 말하면 제가 10억을 가지고 돈을 돌려서 100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회사에다 이 회사를 투자하고 이 회사에다가 이 돈을 주고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런 순환 출자 구조는 사실 한국 증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낸 게 김영준이에요.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속됐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 이 사람이 불법적인 형태로 기업을 지배했고 거기에서 탈세. 맨 처음엔 탈세로 조사가 들어가요. 예. 국세청에서. 탈세로 조사가 들어가는 과정에 또 다른 범죄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그 와중에서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정지를 당했을 때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11일 날 EID와 이트론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데 문제는 그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 이화그룹에서 허위 공시를 내립니다. 허위 공시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왜곡 또는 축소된 금액으로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소장을 저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배임 및 횡령 금액이 800원 가량, 800억 원 가량이에요. 그럼 800억 원 가량을 800억 원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 7억 3천으로 7억 3천으로 7억 발표를 3천? 예. 100분의 1로 줄였네요. 예. 그리고 풀어주죠. 한국거래소는 그 공시를 믿고 거래를 재개시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2일이죠. 12일 이화전기까지 거래 재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10일 거래 정지, 3사 거래 정지, 예. 그리고 11일 이 3사 중에서 EID와 이트론 거래 재개. 그리고 12일 문제였죠. 12일 날 이화전기까지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하나 띄우죠. 2시 22분이었습니다. 예. 장이 아직 마감되기 전이죠. 예. 2시 22분에 3사 모두 거래 정지가 되죠. 그리고 장 중에. 예. 예.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아, 장중 거래 정지, 거래 재개 당일 장중재 정지라는 건 그러니까요.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그때 피해가 더 확산된 거죠. 왜냐하면 거래 재개를 악재 해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거 손바뀜이라고 하죠. 기존 주주들이 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컸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한국거래소에서 공시 내용은 이거죠. 풍문 및 보도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에 대한 풍문 및 보도에 대해 해명해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거래 정지가 계속되다가 얼마 전 상장 폐지 결정까지 맞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한국거래소의 질문에 대한 이화그룹 측의 답변은 참으로 허술했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이지만 저희는 이미 예. 우리 주주들은 이미 판결을 받았죠. 거래 정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예. 상장 폐지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화 사태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 어떻게 보면 횡령 사건으로서 지금 선량한 주주분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그 연대를 통해서 해결책을 어쨌든 진행시켜 나갈 텐데 지금 연대의 방향성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지분율 결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법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연대 활동을 많이 느낍니다. 보편성 그리고 상식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법 제정의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근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부딪혀본 상법 특히 예. 상법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설 자리가 없구나. 예.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구나. 예. 흔히 말하는 법꾸라지들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8월 이후부터 저희 연대 공동 아주 공식적인 목표죠. 연대 활동 방향성을 이화그룹 3사의 지분율 결집으로 정해놓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공동 보유 계약이라는 우리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소액 주주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껏 활동하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공동 보유 계약 그거 하나였어요. 물론 그 제도 자체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소액 주주들이 뭉칠 수 있는 예. 공동 보유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의 지분율을 다트 전자공시를 통해서 5% 대량 보유 보고 공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 공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을 온라인 액트를 통해서 소액주주 온라인 통해서 지분율 결집 다시 말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예. 주주들 모으고 실제로 공동 보유 계약까지 진행을 하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예. 일단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서 모은 지분은 지금 일단 이화전기가 17.8% 84%가 되고요. 그리고 EID와 이트론 5% 초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팩트는 지금 액트상에서 액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여 있는 주주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예. 일단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 위임이긴 하지만 저희처럼 많은 분들이 대거 참여한 적이 증시사상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한국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의 협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화전기는 사실상 지난번에 했던 4차 공동보유 계약에서 원래는 예. 뒤에 또 이어질 내용이긴 합니다. 원래는 일대 주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대 주주. 예. 저희가 이화그룹 사측을 제치고 예. 일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지분율을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네. 소액 주주들이 연대로서 최대 지분을 확보한 건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준 건데 또 그 과정에 또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못 하셨습니까? 네. 왜 못 하셨습니까? 이번 결국에는 경영권 방어죠. 사측의 경영권 예. 방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국회에 나가서 방송을 참고인 채택을 통해서 국회에 가서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로서 예. 그리고 주주연대 법연합 대표로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그룹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 바라는 우리 소액주주들 위한 입법 그리고 증시교란 행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그 얘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이화그룹 관계자로부터 저한테 제보 하나가 들어와요. 제보요. 예. 예. 이화그룹 측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시비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상장시키려고 한다. 지금 주주 가치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는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발행된 거니까요. 이미 발행이 되어 있어서. 네, 발행이 돼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이라는 거죠.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이 시점에 예. 상장 폐지가 된 이 주식을 누가 사느냐? 바로 순환 출자 구조 속에서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인 예. 이트론에서 예. 굳이 현금으로 받으면 될 것을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를 이화전기의 주식을 80억 원어치를 사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굳이 사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저희가 연대 활동을 정말 끈질기게 해나가면서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량 보유 공시를 턱 밑까지 치고 왔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15%까지 치고 왔을 때고 불과 3% 차이밖에 안 났을 때예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예. 저는 그때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먼저 걸지 않으면 전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걸었어요. 소송을 먼저 걸지 않으면 예. 이화그룹 사측에서 먼저 저희는 이 시비를 쉽게 말하면 보통주 있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로 상장을 시켜버리면 예. 저희가 나중에 그 뒤에 소송을 거는 거 뒷북이에요. 뒷북. 거의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방법, 제가 내릴 수 있었던 연대의 선택은 그렇다면 저희는 먼저 소송 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소송을 거는 그 시점에 곧바로 이화에서 저희가 소송은 공시를 냅니다. 예. 한국거래소 냈고 그 공시가 나가자마자 이화그룹에서는 전환 행사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상장 자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영권에 간섭하겠다. 우리 주주가 피해 주주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배임 및 횡령 범죄로 얼룩진 당신들을 믿고 예. 우리 자산을 맡길 수가 없다. 예. 아직까지도 이화그룹 측은 김영준과 김성규에 대해서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를 맞은 겁니다. 네. 해명을 해야죠. 180일 동안 했어야 될 최소한의 조치는 회사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80일 동안 진행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주들끼리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동안 수많은 제안도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고 제의를 해봤지만 항상 일관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혹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회피, 기만, 침묵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소송을 먼저 걸었어야 되는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예. 네. 대표님,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네, 대표님의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되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어쨌든 소액주주분들이 연대를 통해서 최대 지분을 모아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난제가 지금 어쨌든 소송으로까지 간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맞습니다. 상황으로서 어떻게 보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승리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소송은 안 했어야죠. 음.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입법의 필요성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 음. 과연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주식시장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소송도 사실은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 맥락을 보면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비 전환 요청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법리로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이번 소송을 헤쳐나가려고. 네. 만약에 이번 전환 사채가 행사가 되고 나면 네. 그 소액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 괴리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 정도 내가 더 이걸 모아야 이거를 또 이길 수 있는 그 네, 맞습니다. 게 간극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회사에서 원래 18.97%였으니까요. 예. 19%예요. 그러니까 19%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고 예. 이번에 1,700만 주가량을 발행을 더합니다. 1,700만 주요. 예. 그게 이제 8%가 좀 넘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발행을 하면 이제 25%가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25%의 2배를 모아야 저희가 주총을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 이사진들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2배입니다. 2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9%라고 한다면 저희는 정확하게 보면 40% 정도만 어떻게든 모아내면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가 생기죠. 근데 이번에 물량을 그렇게 쏟아내버리면 50%까지. 50%를 더 모아야 되겠죠. 더 모아, 예, 더 사측5 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자리죠. 물러서도 안 되는 자리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승소할 확률을 따진다. 확률 자체는 지금 저희 연대 입장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탄원서든 그리고 이번 탄원서도 총 합해서 15,000장 정도가 될 겁니다. 전자탄원서까지 합해서요. 예. 주주연대 법연합의 이름으로 만든 소액주주들 법안 예. 11,000장 그리고 저희 이화그룹 3사만의 전자탄원서 그리고 자필탄원서까지 해서 15,000장 정도. 그러니까 절박한 우리 주주들의 심정을 법원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법원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소액주주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봐달라는 거죠.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과거에 뭐 사실 뭐 여러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승소할 확률이 네. 뭐 대표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보고 계시겠지만 뭐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승소 판결이 있습니다. 예. 판례는 있는데 문제는 법리적 시각으로만 보면 불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상황에 대한 예. 인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이번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저는 이번 사안 자체가 단순히 이화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소수의 범죄자들이 있고 다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화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상장 폐지를 당한 그것도 범죄 혐의로 당한 기업에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주식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 그것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예. 하지만 경영권을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에요. 라고 말만 하면 끝인 거예요. 법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죠. 현 이사진이라는 사람들이 충실해야 되는 게 회사냐 주주냐였을 때 이번 상법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을 우리 비롯한 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예.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도 맞지만 주주.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걸 개정까지 해야 될 정도로 논의가 늦춰졌다는 거죠. 이거 정말 바뀌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너, 그 특정한 오너, 예. 그것도 범죄로 얼룩진 사람들의 오너, 대부분 거래정지 종목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 생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전에 그 김용준이라신 김용준 전 회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으로 이제 1차 구속을 하셔서 되셔가지고 2년 6개월을 만기 출소하시고 네. 그리고 확약서를 썼죠. 예. 그다음 한국 2차 구속이 또 2015년에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는 뭐 배임 횡령, 네. 업무상 횡령, 네. 자본시장법 위반,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몇백억 정도 되는 이 부분도 이제 2년 6개월 징역.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자본시장법 자체가 약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네. 약간 2년 6개월 정도만 뭐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 번이나 하고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양산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과정을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150년 네. 뭐 이렇게 때리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형량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예. 좀 보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진짜 부당하지요. 징역을 그렇게 짧게 갔다 오면 예.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이사회, 현 경영진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 만약에 형량을 강화시키고 그에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한 이사회에 대한 처벌,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주분들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많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정보를 받을 때는 없고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속들 그리고 말 못하는 고민들 속에서 몸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정말 괴로우신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삶이 그냥 한순간에 정지를 당한 거죠. 예. 삶이 정지를 당한 거예요. 저는 5월 달 이후로 제 생활이 어땠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제 생활 일상. 예. 저는 빼앗긴 일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빼앗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핵심으로는 지금 상장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전환사채를 네. 행사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지분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지금 좀 했었고 예. 또 이제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금 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주주연대를 혹은 저를 예. 특정한 사익을 노리고 있는 단체 혹은 개인으로 폄하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대 활동이 예. 회사 장악을 통해서 전체 주주가 아니라 소수 예. 누군가의 그 저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이익을 위해서 저러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요. 만약에 특정 사익을 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국회까지 나가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지켜보고 온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의 눈에는 뭐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피해 주주들에 대한 입장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비리 내지는 그런 기업 행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 역시 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혹시 저희 연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연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는 특정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화그룹 주주 연대라는 건 결국엔 피해 주주 38만을 대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일정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예, 사실 뭐 이제 180일 뭐 정말 긴 여정을 오시긴 했는데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활동이나 뭐 물론 이게 뭐 계획적으로 되긴 힘들겠지만은 네, 네. 예,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지. 일단 궁극적인 예. 목표는
거래 재개죠. 거래 재개라는 건 저희 연대 입장에서는 빼앗긴 자산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 그리고 그냥 저는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으로의 복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합니다. 그게. 제게도 가족이 있고 제가 지켜야 될 그 삶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많은 걸 놓게 되더라고요. 많은 걸 놔야 되고 근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연대 대표로서 제가 짊어져야 될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을 볼 겁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사력을 다해 싸울 겁니다. 힘으로 안 되면 발버둥을 쳐서 여론을 통해서 알리고 규합해내고 그래서 주주연대 법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낸 이유가 그겁니다. 소액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거래 재개라는 게 단순히 너희들이 투자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정보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주주들이 그 독점된 정보 그들이 밝히지 않은 정보 어떻게 합니까? 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 이번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 그리고 범죄로 인한 거래정지 사태가 이번 한국 증시장 그리고 주주 연대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연대가 없었고 국회까지 가서 호소했던 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연대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한국 증시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소수 세력들의 카르텔 담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먹잇감 자산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 자체는 법으로 막아내야 되고요. 여론은 끊임없이 감시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주주들 역시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어느 날 거래 재개되던 당일날 거래 정지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거짓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연대에서는 계속해서 지분율 결집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 직접 찾아가서 공동 보유 계약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피해 주주들의 결집을 호소하시는 진성 주주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들을 찾아가시면 따뜻하게 좀 맞아주십시오. 네. 누군가에게도 가장이고 누군가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삶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추운 날 찾아가서 배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화그룹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피해 주주입니다. 피해 주주가 피해 주주 찾아가서 같이 하자는데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저희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같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한마디를 더 부탁드리면 같이 모여야 됩니다. 단 한 주라도 같이 모여서 끝까지 함께 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진심은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제일 앞장서서 버티고 있는 이화그룹 주주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연대 법연합 속에서 수많은 거래저주 종목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로 법안으로 국회로 다시 우리의 여론을 몰아가서 우리의 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 증시시장에서 정말 이런 억울한 사태가 없도록 변화의 작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네. 제한적이라서 정말 세부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듣고 싶기도 한데 예, 하여튼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아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과거에 여러 아픔이 좀 있어서 예, 조금 더 제가 좀 감정이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도 많은 주주분들의 대표로서 또 그 어깨에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 너무나 공감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잖아요. 연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네,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전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또 전하실 마지막 메시지 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연대와 함께 저희는 법률 싸움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메리츠증권과의
연루된 법무법인에서 다 거절 의사를 밝혀오셨어요. 저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메리츠증권과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노력은 참 알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담 문의조차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연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대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작게나마 변화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률, 그런 법률가 자문 내지는 법무법인이 계시다면 법률 사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저희 연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주주분들 저희 연대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지금 저희 연대 입장에서는 38만의 삶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피해주들이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 연대에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제가 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와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또 이런 고맙습니다. 시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의 예. 네, 관심과 응원을 많이 가져주시면 예, 많은 감사할 것 분께서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탱키 드라이브가 이제 마감을 마쳐야 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김현 대표님 모시고 또 자세한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고 언더스탠딩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